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유기체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멸이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물학적 한계성 속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삶의 의미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 단편 애니메이션은 1분이라는 극도로 제한된 시간만을 부여받은 파리의 일생을 통해 현대인의 실존적 불안과 성취 지향적 사회의 허상을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파리는 세상의 빛을 인지하기도 전에 자신의 머리 위에서 끊임없이 줄어드는 카운트다운 시계를 목격하게 되는데, 이는 하이데거가 말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의 운명을 시각화한 장치입니다. 파리는 이 불가해한 숫자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다가 머리 위에 동일한 시계를 달고 있던 늙은 파리가 시간이 0이 되는 순간 즉사하여 바닥으로 추락하는 장면을 목격하고서야 자신의 생명이 단 60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잔혹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죽은 파리의 품에서 떨어진 구겨진 종이 한 장은 이 비극적 서사의 핵심적인 전환점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죽기 전에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업들이 적힌 버킷 리스트였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 파리는 본능적인 생존 욕구 대신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목록을 완수하기 위해 광적인 질주를 시작합니다. 너구리가 먹던 과일을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두 입 베어 물어 미식의 경험을 완수하고, 친구가 없다는 고독을 곱씹을 새도 없이 지나가던 달팽이를 강제로 끌어들여 파티라는 형식적 사교 행위를 처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로 비행하여 고도에 대한 정보교육을 충족시키고, 조류의 공격에서 살아남는다는 항목을 달성하기 위해 자신을 포식하려는 새의 위협조차 퀘스트의 일부로 치환해버립니다. 심지어 추락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낙하산 점프 항목을 지워버리고, 공중에서 마주친 암컷 파리와 감정적 교류나 숙고의 과정 없이 단 몇 초 만에 짝짓기와 번식을 해치우는 장면은 현대사회의 속도전이 낳은 관계의 경량화를 극단적으로 풍자합니다. 포식자에게 쫓기며 번지 점프를 완료하고 거미줄에서 탈출하며 고래를 목격하는 등 파리의 행동은 주체적인 경험이 아닌 단순한 목록 지우기라는 기계적 행위로 전락합니다. 마침내 포식자들을 따돌리고 안도하려던 찰나, 개구리 무리의 번뜩이는 눈빛과 마주치며 다시금 죽음의 공포에 쫓기게 되고, 남은 시간은 고작 17초에 불과했습니다. 파리는 10초 남짓한 시간 동안 별을 관측해야 한다는 불가능한 미션에 직면하지만, 대낮의 태양 아래서 별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과업은 유명해지는 것이었으나 1분도 채 살지 못하는 미물에게 역사적 명성이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역설이었습니다. 절망과 호흡곤란 속에서 마지막 1초가 소진되는 순간, 나뭇가지에서 떨어진 송진 한 방울이 파리를 덮치며 그를 영원한 정지 상태로 가두어 버립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파리의 죽음 이후 몇 시간이 지나 밤이 찾아오자 송진 속에 갇힌 파리의 사체 위로 별빛이 쏟아지며 별을 본다는 과업이 사후에 달성됩니다. 더 나아가 1만 년이라는 지질학적 시간이 흐른 뒤 인간에 의해 호박 화석으로 발견된 파리는 고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수많은 언론의 플랫이 세례를 받으며 박물관에 전시됨으로써 유명해진다는 마지막 과업까지 완벽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말은 관객에게 카타르시스가 아닌 깊은 비애와 허물을 안겨줍니다. 파리는 생의 모든 순간을 과업 달성에 바쳤으나 정작 그 행위가 주는 본질적인 기쁨이나 의미는 단 한 번도 향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맛에 음미 없는 식사, 교감 없는 관계, 사랑 없는 번식, 그리고 자아 성찰 없는 성취는 현대인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며 살아가는 소외된 삶의 알레고리입니다.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출산, 승진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각본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느라 정작 길가의 핀 꽃의 아름다움이나 가족이 차려준 따뜻한 식사의 위로,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사색의 가치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외부에서 주입된 목표의 달성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과정 그 자체임을 이 짧은 영상은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시간에 쫓기며 강박적으로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절대적이고 불가역적인 흐름으로 인식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대 물리학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이 거대한 착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주에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는 최고 속도인 빛의 속도는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인과율을 지키기 위한 우주의 물리적 한계입니다. 아이작 뉴턴의 고전 역학적 세계관에서 시간은 우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흐르는 절대적인 배경이자 그릇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뉴턴에게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향하는 단일한 화살이었으며 관찰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흐르는 독립된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송두리째 뒤엎으며 시간과 공간이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유기적 구조, 즉 시공간임을 천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운동 상태와 중력의 세기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상대적인 물리량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세슘 원자 시계를 이용한 정밀 실험과 위성 항법 장치의 시간 보정 기술 등을 통해 수없이 검증된 과학적 사실입니다. 철학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시간을 선형적으로 흐르는 강물처럼 인식하지만 물리학적 관점에서 시간은 공간의 세 가지 차원과 결합하여 4차원 민코프스키 시공간을 형성합니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르러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란 단지 끈질기게 지속되는 환상에 불과하며 물리적 실체로서의 시간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급진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강력한 중력장인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는 지구에 비해 시간이 극도로 느리게 흐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광자에게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정지해버립니다. 우리가 인지하는 3차원 공간의 시간이라는 축을 더해 4차원 시공간을 시각화하기 위해 차원을 하나 낮추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2차원 평면 세계에 사는 존재가 있다고 가정할 때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시간축으로 설정하면 3차원 시공간 모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존재가 시간축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곧 나이를 먹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의 시간 지연 효과에 따르면 물체가 공간상에서 빠르게 이동할수록 시간축으로의 이동 속도는 느려지게 됩니다. 즉, 공간 이동 속도와 시간 이동 속도의 벡터 합은 항상 빛의 속도로 일정해야 하므로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시간이라는 차원을 통과하는 속도는 줄어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하게 되면 그의 시간은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이는 쌍둥이 역설이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을 통해 설명되는데 지구에 남은 쌍둥이와 우주선을 타고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여행하고 돌아온 쌍둥이의 나이를 비교하면 우주 여행을 한 쌍둥이가 훨씬 젊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 지연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이동 속도가 빛의 속도인 초당 30만 킬로미터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밀한 원자 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지구를 회전하는 실험을 수행하면 지상에 있는 시계와 미세한 시간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시간이 느려진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슬로 모션처럼 느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속으로 이동하는 관찰자 자신에게는 자신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외부의 정지한 관찰자가 보기에 그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입니다. 나의 시간은 나의 운동 상태와 내가 위치한 중력장에 종속된 고유한 것이며 우주 전체에 통용되는 절대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리학적 통찰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던져줍니다. 2차원 평면에 갇힌 존재가 3차원적 높이를 인지할 수 없듯이 3차원 공간에 갇힌 인간은 4차원 시공간의 전체 구조를 조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은 우주를 거대한 블록 우주로 묘사하며 모든 시간과 사건이 이미 시공간이라는 거대한 블록 안에 영원히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흐른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의식이 시공간의 단면을 순차적으로 통과하며 겪는 착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고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마치 펼쳐진 파노라마나 굽이치는 강물 전체를 조망하듯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강 상류인 과거로 걸어가는 것이나 하류인 미래로 이동하는 것이 공간을 이동하는 것만큼이나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결국 파리가 1분이라는 시간에 쫓겨 허무한 생을 마감했듯이 인간 또한 100년이라는 찰나의 시간과 3차원이라는 공간적 한계에 갇혀 실제하지 않는 시간의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외부의 속도에 맞춘 무의미한 질주가 아니라 상대적인 시공간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궤적을 그리는 주체적인 인식의 확장이 될 것입니다. 고차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격동은 그저 정지된 파노라마의 한 부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하루살이 파리의 비극은 단순히 1분이라는 생물학적 수명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과업 목록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자신의 고유한 리듬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은 물리적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고 증명했지만 역설적으로 현대인의 심리적 시간은 조급함 속에서 더욱 가속화되어 삶의 본질적인 밀도를 희석시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와 취업 그리고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타임라인은 뉴턴 역학의 절대 시간처럼 경직된 잣대일 뿐이며 이는 개별 존재가 가진 고유한 시공간의 곡류를 무시하는 폭력적인 표준화입니다. 파리가 마지막 순간 송진 속에 갇혀 영원한 호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외부의 속도 경쟁을 멈추고 현재라는 찰나에 온전히 몰입할 때 비로소 삶이라는 거대한 우주를 직시하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의미는 물리적 시간의 길이를 연장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감각을 극대화하여 자신만의 사건 지평선을 넓혀가는 과정 그 자체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록이 타인의 욕망을 투영한 허상인지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공명하는 실제인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며 그 해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시공간이라는 환상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일 것입니다.